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의 김인현입니다.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시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김해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 중인 구윤모 과장입니다. 네. 저도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가 혹시나 비만인가 이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소아 비만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?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거보다는 지방세포의 증가가 보이거나 가 커져서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축적되는 것을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. 네. 진단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성인과는 다르게 체질량 지수, BMI 지수를 사용하는데 BMI 지수가 85 초과하게 되면은 과체중, 네. 15를 초과하게 되면은 비만으로 네. 진단하게 됩니다. 소아 비만이 되는 이유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이게 타고난 원인, 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유전적 원인을 예로 들자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비만일 네. 경우 자녀의 80%가 비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,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 일란성인 경우는 체질량 지수가 같은 확률이 94%가량 됩니다. 그리고 이란성인 경우는 32%의 체질량 지수가 같게 나타납니다. 환경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요즘에 저희 환경 자체가 사회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그 고칼로리 식품,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비만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보릿고개 아니고 우리가 선진국 대회를 들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수준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고칼로리, 고혈당을 조장할 수 있는 식품들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체중이라든지 비만이 될 확률을 환경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드문 또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질병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브레드 윌리 증후군, 네. 바르데 비틀 증후군, 터너 증후군, 알스트롬 증후군 등이 질병에서도 비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소아 비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그냥 뭐 뚱뚱하다, 보기에는 과체중이다 이런 것보다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BMI도 이렇지만 실제로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소아 비만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네. 남자 같은 경우 네. 유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뒷목과 겨드랑이에 과도한 색소 침착이 까맣게 보이는 경우 흑색 가시종처럼 보일 수 있고, 이런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과 네. 연관이 있기 때문에 2차 당뇨병을 네.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반 친구들이나 시선들이 아 쟤는 우리하고 달리 몸이 커 이제 뚱뚱하다 이런 거 놀림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. 성인 비만하고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성인 비만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 크기 자체가 커지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 숫자가 커짐으로써 그것 때문에 대사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아지게. 아무래도 지방의 크기가 커진 거에 대해서는 지방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약을 쓰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지방 세포 자체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네네네. 지방 세포 숫자 자체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네, 소아 비만 예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예방종은 성인하고 비슷하고 규칙적인 식사, 네.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피하기, 고지방 식이의 적절한 조절, 적절한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.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작게 태어날수록 소아 비만이 되나요? 맞는 얘기입니다. 무단 경량화 같은 경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아 비만이 될 확률이 정상 체중보다는 없다고. 지금 되어 이 있습니다. 일본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 애가 크게 태어나면은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아 애가 태어날 때도 크니까 애 진짜 크게 자라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. 반대. 예, 예. 참고하십시오.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살이 체중이죠. 살이 키로 간다는 말은 믿어도 될까요? 요거는 잘못된 상식으로 보는 게 네. 맞을 네. 것 같습니다. 살이 많을 경우 네. 뭐 지방세포에서 호르몬 분비가, 성호르몬이 특히 많이 네. 분비가 되는데 네. 이것 때문에 2차 성징이 더 네. 빨리 네. 나타나서 체중 키는 네. 더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까 높습니다. 이제 영상 초기에 보시면은 성인 비만과 소아 비만의 차이점이라는 게 결국은 지방세포 수의 문제거든요. 근데 지방세포의 기능이라는 게 성장 호르몬에 관여하기 때문에 지방세포 수가 많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빨리 이렇게 나오거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자라야 될 때 못 자라고 오히려 이제 체중 키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. 네네. 세 번째 보겠습니다. 소아 비만과 저체중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나요? 소아 진료를 보다 보면은 네. 뭐 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을 하고 있는 화나 중에서는 네. 체중 때문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다. 네. 네. 그래서 소아 비만이 더 큰 문제가 네.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보겠습니다. 비만도 유전이 되나요? 우선 그 앞쪽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주시죠. 네, 이거 소아 비만도 유전이 된다라고 된다. 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만 세포가
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비만 세포처럼 여기 지방 세포인데 엄마 아빠한테 받은 유전적인 형질에 대해서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구분했을 때 일란성일 때가 거의 2배 이상 맞습니다. 일치하는 걸 봤을 때는 네. 유전도 되고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제 일평생 같이 다 사는 가족이다 보니까 환경적 요인도 오늘 이렇게 소화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택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방치해두면 위험한 병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병원에 한번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.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